로스팅된 커피 그리고 다크 로스팅된 커피 각각 좋아하시는 커피 스타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브루잉, 그러니까 핸드드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스팅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 같은 미디엄이어도 어떤 나라별 원두냐에 따라서 뭐 밀도라든지 물리적인 성질이 다 다르다 보니까 동일하게 적용하기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연간 이제 데이터를 계속 쌓아오다 보니까 전반적인 콩들을 놓고 봤었을 때 중간에 시작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해 둔 게 있어요. 그 기준점을 시작으로 추출을 좀 해보고 관능적인 부분과 농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높은 농도나 수율로 설계를 할지 낮은 농도나 낮은 수율로 설계를 할지를 잡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단계를 하나씩 보여드리면은 이번 달 커피의 레시피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는지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커피를 만났을 때도 빈브라더스 방식을 재밌게 보시는 분들은 똑같이 따라해서 그 접근 방식을 이용해 보시면 저희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커피들도 저희의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달 출시한 에티오피아 고티티고요. TT 라이트 네. 로스팅된 거. 네. 이게 지금 다크 로스팅된 거. 네, 맞아요. 여기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요거를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레시피를 설계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대 16의 비율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에는 20g을 담아서 뜨거운 물 93도 그리고 320g을 추출하는데 블루밍은 40초, 처음에 주유를 시작해서 물이 완벽하게 320g 다 주유될 때까지를 1분 10초, 70초의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고, 온전하게 물이 다 빠지고 나서 그 커피를 테이스팅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다음 스텝을 이어나갈지를 판단을 하게 돼요. 여기 안에 리식을 좀 할게요. 그라인더는 일부러 켜주신 다음에 분쇄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약배전 같은 경우엔 콩의 밀도 때문에 간혹가다 완전 라이트한 애들은 콩을 담아놓은 상태에서 켰을 때 파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약배전 커피 같은 경우에는 분쇄한다라고 하셨을 때 그라인더를 작동시켜서 최대 RPM까지 모터의 속도를 올리신 다음에 분쇄하시는 게 모터 자체의 어떤 과부하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그래서 먼저 린싱 해주시고요. 요거는 하리오 V60예요. 똑같은 V60인데 드리퍼랑 이 서버가 일체형으로 나와 있는 버전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쓰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스 만들 때는 얼음을 제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가득 담을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차게 드시기도 좋고. 린싱은 꼭 해주시는 편인가요? 왜냐면 회사 내부적으로 실험과 투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구분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꽤 있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드리퍼와 필터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밀착되느냐에 따라서도 커피의 추출 흐름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g 담았고 타이머 시작 누르고 나서 물 부어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3배수 정도 되는 물 60g 부을게요. (60g) 그리고 가볍게 스월링 한 4회, 5회 정도 40초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블루밍 타이밍. 최대한 커피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적셔질 수 있게 더 끌고 가는 편이에요. 지금 40초가 됐을 때 나머지 물을 부어서 말씀드린 320g까지 채워줄 겁니다. 부어지는 시간은 1분 10초로 저희는 맞춰 주유하고 있어요. 그냥 원포로 부어주시는 거죠? 네, 원포로 합니다. (1분 10초) 320g 해서 이제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죠. 약하게 볶으면 아무래도 커피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향미들이 보다 더 잘 살아있게 되고,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플로랄이라든지 시트러스한 계열의 밝은 류의 향미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잘 나타나는 커피다 보니까 그걸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서 배전도를 약하게 가고 있죠. 지금 보니까 거의 다 빠진 것 같고 대략적인 시간이 2분 50초 정도 소요가 됐어요. 섞은 후에 TDS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1.31% 정도가 이제 추출이 됐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맛을 보는 거죠. 에티오피아 고티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향미 캐릭터는 어느 정도 잘 나타나기는 하는데 제가 기대하는 화려하고 복합적인 향미에는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통은 이제 분쇄 굵기를 가늘게 조절을 해서 커피 성분을 더 추출하는 형태로 많이들 접근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여기서 0.5g 단위로 커피를 증량하는 방향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레시피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빈브라더스 기준이 있잖아요. 브루잉을 했을 때 몇 퍼센트?
브루잉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노에 비해서는 좀 더 넓은 범위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에서 1.35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브루잉은 아메리카노에서 사용하는 콩 대비 되게 다양한 버라이티의 품종들이라든지 다양한 배전도의 콩들을 쓰다 보니 그 범위가 좀 더 확장되더라고요. 그래서 SCA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1.15에서 1.45 범위를 가져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더 넘어가는 컵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통상 아침 세팅을 할 때마다 그 세팅된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을 하거든요. 수집된 그 데이터들이 모여서 되게 큰 빅데이터가 되는데, 표본 뭐 대략 한 300~400개 되는 것들을 쭉 놓고 모아봤을 때의 그 범위 값들이 1.15에서 1.45 정도? 지금 설명해드린 기준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을 아울 수 있는 평균 값인 그 중앙에 위치하도록 1.25%에 위치하도록 지금의 프로토콜을 좀 짜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원두의 증량, 가감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서 그 커피의 맛의 밸런스를 잡아가는 거죠.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저도?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체로도 맛있는 것 같은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더 풍성한 맛이 났으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같은 생각이고요. 어쨌거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입안에서 느껴지는 촉감 자체도 좀 더 시럽피해진다든지 묵직해지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저는 좀 더 그 촉감적인 것도 같이 고려해서 좀 더 올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농도를 조절함을 통해서 커피의 향미가 너무 약하거나 혀에서 느껴지는 텍스처가 너무 라이트하거나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든다라고 할 때는 증량을 해서 커피의 향을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요. 커피를 마셨을 때 뻑뻑하거나 찌르는 산미, 자극적인 쓴맛, 혀에서 느껴지는 물리적인 자극이 느껴지면 농도가 대부분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커피 사용량을 줄여서 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레시피를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0.5g을 더 늘려서 이제 추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시피를 설계하실 때 모든 변수는 다 고정하고 커피 양만 바꿔서 레시피를 세팅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모든 커피가 다 동일하게 그렇게 가는 건가요? 네, 모든 시작점은 다 똑같아요. 지금 이 고티피 커피가 저희가 출시한 커피의 배전도랑 똑같은 배전도인가요? 지금 테스트로 내리고 있는 거는 같은 거예요. 오늘 거 같은 경우에는 20.5g으로 방향성을 맞춰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가이드로 소개해드린 거는 19g으로 소개해드렸어요. 훨씬 더 낮게 들어가죠. 그거는 로스팅하고 얼마 안 된 커피를 이용해서 레시피를 잡은 거고요. 지금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로스팅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걸 거예요. 로스팅하고 시간 좀 오래 지난 것들 보면은 다들 커피의 사용량을 증량하시는 방법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저희도 향미 소실이 돼서 커피를 더 넣게 되는 게 그러한 것 때문인 건가? 라고 어렴풋이 추측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이 3배수의 물을 부어서 블루밍을 진행을 할게요. 가볍게 5회 정도 스월링 해주고 40초 기다린 후에 다 붓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10초 동안 주유를 했죠. 되게 일관되게 잘 붙는 것 같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옆에 펠로우 주전자 있죠. 이 주전자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그냥 거의 풀로 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최대 속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사이즈 때문에. 그게 대략 1분 10초 정도 돼요. 그래서 펠로우를 쓰시면 거의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 확률이 높죠. 저희랑. 마무리가 됐습니다. 농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에 비해서 0.03% 정도 농도가 상승했거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럽피한 느낌의 질감으로 조금 더 올리고 싶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좀 된 것 같고 이걸로 할 것 같네요. 훨씬 맛있어요. 어쨌거나 저희는 고객들이 저희가 느끼고 있는 이 현장에서의 이 맛을 집에서도 똑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관점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을 누구나 따라하기 쉽게 좀 단순화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징량을 올리셨잖아요. 네네네. 도징량을 덜어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도징량을 덜어내는 경우도 있죠. 제일 도징량을 많이 내렸던 커피들이 무산소 공법을 이용한 커피들이었던 것 같아요. 무산소 공법을 이용한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이 워낙 강도가 너무 강렬한 것들이 많아서 지금의 농도 기준인 1.35 뭐 이렇게 추출하게 될 경우에 마시는 순간부터 누구는 되게 고약하게 느끼기도 하고 누구한테는 되게 막 자극적이고 거친 느낌으로 느껴지는 컵들이 종종 존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1.15까지 이제 바닥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도징량을 줄이면서 1.05까지 내려가는 컵들도 존재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농도를 좀 더 덜 뽑아내는 거네요. 네네네네. 향과 맛의 강도를 줄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었을 때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방향성을 갖춰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나 지금 소개해드린 이 모든 과정은 고객들이 집에서도 때려내린데
따라 내리실 수 있는 기준점을 잡는 과정인 거지, 실제로 그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아예 안 바뀌는 건 아니에요. 바리스타들이 직접 먹어보고 판단해서 더 나은 지점이 있다라고 존재하면요, 차수도 나누고요, 온도도 조절을 해요. 근데 어디까지나 시작점. 다크로스팅된 커피를 추출할 때도 동일하게 이 레시피 그대로 사용하셔서 추출을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 기준 안에서는 동일한 기준점을 시작으로 커피를 추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추출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배전도가 높은 커피, 미디엄 다크, 이 정도 말고 진짜 다크 혹은 더 다크로 갔을 때는 커피의 추출의 농도가 지금 레시피를 추출했을 때 기본적으로 좀 낮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이건 아직 저희 내부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1:15의 비율을 적용해서 추출 기준을 잡아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배전도가 높게 로스팅된 커피를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추출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라짜인거 똑같은 14분쇄 굵기 기준으로 갈 거고요. 향에서부터 고소한 냄새가 가득하네요. 똑같이 20g으로 내려볼게요. 20g에 300이 되겠죠, 물이. 스월링 40초 기다리겠습니다. 좀 넘었다. 이것도 근데 20g이 줄어들었는데도 동일하게 1분 10초에 다 부으셨네요. 1분에서 한 1분 10초 사이 정도만 위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크로스팅된 커피는 아까보다 굉장히 추출 속도가 빨라지네요. 맞아요. 이것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7 농도가 좀 높게 나온 편이긴 하네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그대로 1:16을 사용해서 다크로스팅된 커피를 내렸으면 확실히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의 TDS 수치보다는 낮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먹었을 때 첫입에서 느껴지는 전반적인 느낌이 자극적이다, 스모키하다, 혀에서 까끌까끌한 질감이 느껴진다. 제가 좀 자극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커피의 추출량 대비 5% 정도를 추가해서 165.7, 여기에 그냥 10% 과감하게 좀 넣어볼게요. 16g 10%를 올렸고, 제일 걸렸던 거는 마시고 나서 좀 꺼끌꺼끌한 질감이었는데 그게 많이 풀어진 것 같아서 훨씬 더 매끄럽게 마시기 좋아진 것 같아요. 다크로스팅된 커피 같은 경우에는 브루레쇼를 좀 더 줄여서 1:15 비율로 커피를 내려서 추출을 해보고 맛을 본 다음에 좀 필요에 따라서 한 5에서 10% 정도 가수를 해서 드시면 좀 더 편안하게 드실 수 있다. 자, 오늘 제이슨님께서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 다크로스팅된 커피 추출 레시피를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집에서 내려 드실 때 고려해야 할 점들, 팁 같은 걸 설명해 드렸는데, 채널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 다크로스팅된 커피의 특징에 따라서 추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스펙트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방금 저희가 추출한 에티오피아 부티티를 5가지 배전도로 각각 다르게 로스팅을 해주셔서 20g 패키지가 10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각각 5가지 로스팅 포인트대로 2개씩 들어가 있어요. 월픽을 할 때마다 뭔가 교육용 상품들을 출시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사실 이제 로스터리 입장으로서는 한 가지 상품을 각각 5가지 배전도로 로스팅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또 월피커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주셔서 광복절 주말 기간 동안 주문을 받고 일괄로 배송을 해드릴 거거든요. 집에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 혹은 바리스타 분들, 이렇게 같은 커피를 다른 배전도로 맛보시는 기회가 흔치 않으시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8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출시를 한 거니까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번 치고 마실까요? 네네. 하나, 둘, 셋.